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범 대표가 영어의 몸이 된 지 23일차 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지 1494일차 되는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대국민 담화와 기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3년 1월 2일 신년사에서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그중 노동개혁은 노동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건설 현장 부조리를 일소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의과대학교 입학 정원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고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의료계도 방향을 잃고 거둥대고 있고 관계 부처는 거둥지둥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3일 전인 7일날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이 활동 종료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2년 7월에 주호영 의원이 연금개혁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지금까지 자기네들 딴에는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했겠지만 어이없게도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는 최종 현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에만 맡기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뒷짐만 진 채로 바라본 그런 측면도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또한 이 연금개혁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반드시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해야만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가중되지 않게 하는 좋은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대상자입니다만 월 소득의 9%를 매월 납입하게 되어 있고 그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종료를 선언한 연금개혁특위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은 현재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매월 불입료는 더 많이 내고 수령액은 더 줄이자는 게 연금개혁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연금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간접세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이 세금의 성격은 아니라 하지만 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과 별 다름이 없는 반강제성이고 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사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준조세 형식의 간접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서 모든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연금의 고갈을 우려하고 있고 단순한 우려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57년이 오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5년이 오면 국민연금은 고갈이 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56년이 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만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들의 주장이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봐서 국민연금이 절대 금액이 부족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다음 세대들이 활동해야 될 그 시기에는 반드시 연금 고갈 사태가 올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될 연금 수급자의 수는 올해 기준 20명 전후로 수령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데 2050년 연금 고갈 시기가 될 그때쯤에는 100명이 부담해야 될 연금 수급자가 거의 1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고갈 사태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물론 이 수치는 이론적 추정치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실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우려하지 않거나 대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우리의 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나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우리의 출산율은 0.8대가 무너지고 0.7대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낮아지고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수명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의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고갈되어 가는 연금의 사태를 지켜볼 수만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고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을 3대 추진 과제의 하나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을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 표를 얻겠다는 수작으로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처구니없게도 지금보다 돈을 적게 내고 수령액은 많게 하겠다, 그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 연금 월 불입액을 시작할 당시에 월급의 3%로 출발했습니다. 10년 단위로 3% 인상을 해서 지금은 9%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3%를 적용하던 그 초기에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마케팅 전략상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다 보니 너무 낮게 출발한 게 화근이 된 측면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기관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월 연금 불입액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직접 세금은 물론이고 간접 세금, 사회보장성 간접 세금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 식사를 한다, 외식을 한다, 심지어 기름을 넣는다, 책을 구입한다, 모든 국민들의 일상활동에 별하별 명목을 붙여서 사회 간접세들을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 돈이 술술 빠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도 또 납부액을 인상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까? 개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신년 담화에서 개혁 추진을 약속하고 발표하고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국민들 월 납부액을 인상해서 고친다면 그건 누가 못합니까? 돈 더 받는다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개선이 아니죠.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상황에서 월 불입액을 인상하지 않고 또는 인하하면서 사회적 시스템을 변경해서 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게 복지정책의 근본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각 나누어져 있는 연금을 통폐합해서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첫째, 관리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들, 다른 연금들이 합해지면 그 관리 비용이 각각 나가던 것을 합치면 전체 비용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월급 생활자들의 얄팍한 월급 봉투를 노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변경해서 제도를 개혁해서 각각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수천억의 관리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 변화를 시도해서 개혁을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금개혁 문제는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연금개혁을 국민들을 상대로 울겨먹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2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야심차게 특위위원장직을 맡고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하던 시절에도 연금특위위원장 자리를 결코 내놓지 않았던 주호영 특위위원장마저도 스스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끝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연금개혁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공론화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낭비되고 있는 관리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의 62세에서 65세 또는 과감하게 70세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최우선하고 국민의 지출
지출과 수입을 고려할 때 진정한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요일 아침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이희범 대표를 비롯한 3인의 시민활동가를 부당하게 구속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시위에 늘 앞장서서 전두지휘를 해주셨던 김광찬 선배의 추모식이 내일 오후 3시 반 용산역에서 열립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과 함께 용산역에 함께 자리하셔서 김광찬 선배가 마지막 가는 길에 아쉬움과 추모를 같이 하면서 슬픔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1시 20분 변함없이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고 이희범 대표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희범 대표가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용기를 북돋워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